청소년 우울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청소년 아이들과 학습, 입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우울한 이유 중에 인터뷰를 해보면 아이들이 목표하는 바, 소위 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작은 아이들이 없어요. 대개 모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또 모든 아이들이 인서울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또 다른 꿈은 어떻게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거의 다라고 보면 맞겠죠. 단 한 명도 대충 살겠다는 아이는 없었고요. 단 한 명도 부자가 아닌 삶을 택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우울할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모습과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겠죠. 이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은 잘 받고 싶어요. 이번 시험 잘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적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요. 현실과 자기가 꿈꾸는 이상과의 괴리감을 아이들은 극복할 수 없죠. 극복할 수 없을 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는 쪽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아주 깊은 무의식에 무언가를 했는데 해서 비난을 받기보다는 안 하는 쪽을 선택을 하거든요. 이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한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을 호소하죠. 거기에 불안이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행동 패턴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대답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라는 게 아마 청소년 우울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드러내는 행동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또 답답한 건 알아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계속 게임 중독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결국 이게 언젠가는 끝나야 된다라는 것도 아이들은 알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컴퓨터 앞에 앉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데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아이들에게 드는 기분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어보면 아이들은 10명 중에 10명이 똑같이 대답하는 게 뭔가 기분이 찝찝해요. 그것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지만 아이들은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청소년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괴리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실현 가능한 꿈을 꾸게 하고, 내가 남과 다르고 내가 옆에 있는 아이와 다르지만 나는 내가 고유한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인정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독특하고 고유한 사람이고 내가 나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작은 성공들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실행 계획들을 세워보고 그 실행 계획들을 실현해내는 힘이 있을 때 하나씩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자기의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을 때 아마 이런 우울감,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렇게 극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능을 끝내고 놀랄 만큼 성공한 아이들이 있고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아쉽다 싶은 친구들이 있죠. 이 모든 아이들에게 제가 수능이 끝나고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왔을 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참 잘했어. 이 정도면 너무너무 애쓴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너 정말 대단해. 스스로 좀 칭찬해줘라. 근데 이걸 또 듣고 그걸 또 실행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 이걸 해보니까 참 마음이 편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거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소리를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저는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되는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른들도 이게 되기가 어렵죠. 실제로 성인들 우울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자기 수용의 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고 많은 저항들을 만나게 되죠. 그 저항이 불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불안이나 두려움이 어떤 행동적인 패턴으로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많은 어떤 저항, 심리적인 저항들을 만나면서 성장해 가는 거니까요. 이런 저항들을 이기고 극복해 가면서 사람은 자기 수용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아이들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이 청소년 우울을 다루면서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이 과정이 예외 없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사람은 괴롭죠. 아, 나는 이런 건 부족한 사람이고 난 이런 건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런 거에 약한 사람이고 난 이런 거에 강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이들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 동안 이걸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인내심 있는 부모님도 흔치 않고 이걸 또 인내심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심리상담 뭐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약물의 도움 없이는 참 쉽지가 않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사자도 이러한 문제를 끌고 가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직면할 때 굉장한 고통이 따르거든요. 결국 어느 순간엔 인정해야 되는 거고 내 꿈을 내려놓든 내 꿈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것들을 인정하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어렵지만 아이들에겐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 앞에 결국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놓지 않는 이상은 이러기가 쉽지 않죠. 대개의 경우 이 어려운 과정에 직면했을 때 아이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때 좀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가 이보전진 일보후퇴를 반복하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아이들이 이보 전진해놓고 일보 후퇴할 때 느껴지는 어떤 무력감들이 있습니다. 그 무력감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죠. 이게 과연 뭘까? 이게 완전한 후퇴일까? 아니면 전진을 위한 후퇴일까? 이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면 아이들과 이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